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인생의 태도, 지은이는 웨인 다이어입니다. 웨인 다이어는 2015년 사망했고 그의 강연 중 특별히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았던 내용을 정리해서 이 책으로 펴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결정은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나에게 우호적이라고 믿을 것인지 아니면 적대적이라고 믿을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지금 어느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세상을 바라보는 그대로 그렇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위대한 과학자의 말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은 사물을 보는 방식을 바꾸면 보는 대상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무엇이 변해야 할까요? 외부의 무언가가 나아지기를 기대하거나 다른 사람이 변해야 할까요? 아니요. 진정으로 변해야 하는 것은 여기 당신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과 삶에서 정당화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 원망할 권리가 있지만 그러한 원망은 결국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고 절망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삶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짧은 문장은 아마도 우리가 삶에서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겁니다. 하루 종일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내가 된다. 내 삶에서 드러나거나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생각을 마음속에 허용하지 마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것, 바로 그것이 당신의 오늘과 내일을 만듭니다.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뭔가 기분을 상하게 하는 기회와 이유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옷을 입은 방식,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 나와 다른 관습을 공유하는 사람들, TV 뉴스 등 여러 가지가 있지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100가지가 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 열려있는 마음을 가진다면 어떨까요? 저는 기분을 상하게 할 그 어떤 것도 찾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이렇게 반응합니다.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우리 모두는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무엇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당신이 누구든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이든 다른 사람들은 이상하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삶이니까요. 자신의 길을 가세요. 저는 인생의 대부분을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며 보냈습니다. 교수로, 카운슬러로도 일했고, 책도 썼고, 박사과정 공부도 했죠. 그러면서 알게 된 건 사람들은 행복이란 무언가 혹은 누군가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너도 나도 행복을 찾아 나서느라 인생을 허비하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행복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니까요.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은 내적인 개념입니다. 행복하기로 결심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이 우리 안에 있다면 무엇을 하든 어느 순간에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행복을 얻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느끼고 경험하는 일들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과 다른 것에 돌리죠. 너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 너 때문에 기분이 나빠. 너 때문에 당황했어. 너 때문에 오늘 불행했어. 혹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세상에는 온통 스트레스를 받는 일밖에 없어. 백악관에 앉아있는 누군가 때문에 화가 나네. 주식시장 때문에 우울해. 하지만 이런 일들은 지구상에서 실제로 벌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분노하게 하거나 우울하게 혹은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먼저 삶에서 내가 경험하는 일들은 저 바깥에 존재하는 것들을 어떻게 인지했느냐에서 온다라는 생각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모두 내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책임감이라는 말은 책임있게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책임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렌지를 짜면 언제나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뭔가가 우리를 쥐어짤 때, 그러니까 뭔가의 압박을 받을 때 나오는 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없는 것은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누군가가 위험하게 끼어들어 미칠 듯이 화가 났을 때 사실은 누군가가 끼어들어서 화가 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온 것일 따름입니다. 당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누구도 당신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할 수 없다. 엘리노어 루스벨트가 한 말입니다. 누구도 나를 우울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화나게 할 수 없고 마음 아프게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내 안에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이 달라질까? 이렇게 묻지 마세요. 내가 싫어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 건 실제로는 내가 가진 증오이고 분노이며 화입니다. 모두 자기 안에 있는 겁니다.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의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화가 나면 종종 남 탓을 하죠. 하지만 깨달음의 여정에 들어서면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 화를 돋우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도 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로 보게 되지요. 그리고 자신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 스스로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태도가 상관 있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지세요.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내면에서 혹은 바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일은 나 자신에게서 비롯됩니다. 유명 심리학자들은 토크쇼 같은 데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울한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신경이 예민해지는 것도 정상이고요.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도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울하고 실망스러운 감정들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이라거나 인간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가두는 행동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은
내가 허락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에든 탓을 하지 마세요. 삶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다면, 피해의식을 느낀다면, 어떤 상황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겠다면, 기운이 다 빠져버렸다면, 자녀나 부모가 당신을 막 대한다면, 공부나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한다면, 상사가 귀찮게 한다면, 그건 모두 내가 나를 그렇게 대해도 된다고 허락해 준 겁니다. 뭔가를 못한다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말하면 그 믿음대로 돼버립니다. 테니스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혹은 어떤 대단한 일을 해내고 싶다면 먼저 생각을 바꾸도록 노력해보세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세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실제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으며 자랐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자아는 내가 어디를 가든 함께 갑니다. 나라는 사람은 전적으로 내가 믿기로 한 것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당신이 둔하다거나 요리에 꽝이라거나 수학에 젬병이라거나 별로 매력적이지 않거나 가진 게 없다고 느낀다면 당신이 자신의 인생에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결과는 그동안 스스로 해온 선택들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비난의 수레바퀴에서 내려와 자기 책임이라는 기차에 올라타세요. 자존감이란 자신에 대해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전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결정됩니다. 모든 것이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조화와 공존과 사랑으로 움직이는 완벽한 우주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절대로 실수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을 좇으면 절대로 사랑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행동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사랑이 다가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돈을 좇지 마세요. 저는 베스트셀러가 된 행복한 이기주의자 전까지 6권의 책을 썼습니다. 모두 판매가 시원찮았죠. 하지만 그 책들은 저의 강의와 심리학, 집단치료의 바탕이 되어주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주지는 못했지만 실패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글을 쓰면서 늘 즐거웠으니까요. 위대한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성공한 사람들은 절정 경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다고 말합니다. 절정 경험이란 어떤 순간에 완전히 몰입해서 주변의 다른 것들을 잊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에게 삶은 신성한 것이기에 매일 자신에게 가장 옳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언제 어디서든 절정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긴 줄의 맨 뒤에서 차례를 기다릴 때 초조해하고 화를 내는 대신 시야를 넓혀 멀리 바라볼 수 있죠. 꽃과 잡초는 오직 자신의 판단에 따라 갈립니다. 우주적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꽃이 잡초보다 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저 어떤 사람들이 꽃을 더 좋아하는 것일 뿐이에요. 아름다운 존재와 그렇지 않은 존재의 차이점은 오직 우리의 판단뿐입니다. 세상에서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매력적이지 않다는 건 단지 누군가가 그렇게 생각하기로 결정한 것일 뿐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와 철학자, 스승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며 어떤 일이든 해내는 근원이라는 메시지를요. 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진실은 자신이 그 진실의 일부임을 깨닫지 못하는 한 드러나지 않습니다. 모든 건 태도의 문제입니다. 내가 뭘 믿을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내 선택입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나를 가로막는 일, 계속 내 역할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은 나 자신이 선택한 겁니다. 모두 내 선택이에요. 모두 나의 몫입니다. 지금의 나는 인생에서 내가 했던 선택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절대로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신감의 필수 요인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만일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을 조금이라도 괜찮게 느낄 만한 일을 해보세요. 그 일을 하고 또 해보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겨날 겁니다. 우리는 존재입니다. 하는 일로 평가나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하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그 자체입니다. 내가 어떤 인간이라고 믿으면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그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렇게 믿기로 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선행하는 생각 없이 어떤 감정을 가질 순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평가를 하고 감정적 반응을 합니다. 인지가 없다면 감정도 없죠.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그저 그 자리에 누워 있을 뿐입니다. 어떤 감정적 반응도 하지 않죠. 누군가 당신을 떠나려 하고 그 일로 당신이 우울해졌다고 해봅시다. 이런 감정은 그 사람이 떠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생겨나는 겁니다. 그 사건 자체가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진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모든 일을 처리합니다. 감정은 생각에서 옵니다. 냉혈한이나 감정이 없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두 가지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대전제, 나는 내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 소전제, 감정은 생각에서 나온다. 결론, 나는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딱 한 가지만 바꾸면 우리는 감정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말입니다. 죄책감, 걱정, 후회, 자기 부정,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마음,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 등 모두 생각에 대한 감정적 반응입니다. 자신을 가두는 이런 감정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감정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이들은 보통 사람이라면 미쳐버릴 것 같은 환경에서도 차분하게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반응에 책임을 집니다. 계산하지 않고 냉정하게 대하지도 않고 감정 없는 사람처럼 굴지도 않습니다. 어떤 일에도 건전한 반응을 하도록 연습하고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로서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감각할 필요도, 어떤 의미가 될 필요도, 관대하고 사려 깊고 친절한 사람이 되는 삶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계속 해왔던 말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할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각자가 한 선택만이 정답입니다. 가장 끔찍하고 무책임한 선택은 후회라는 감정을 갖는 것입니다. 그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내가 했던 일에, 하지 않았던 일에, 해야 했던 일에, 하지 말았어야 했던 일에 후회하며 주저앉아 있는 동안에는 그걸 바로잡을 어떤 일도 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 나는 계속 후회로 기분이 나쁜 상태에 있을 거야. 지금 이 순간 나는 후회할 뿐이고 더 많이 후회할수록 그 일에 대해 뭔가 할 수 있는 게 적어질 거야. 나는 책임지지 않고 감정적 균열을 겪는 걸 택할 거야. 책임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바르게 대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게요. 어떤 경우든 상대방의 탓을 하는 건 무책임한 일입니다. 살면서 장애물을 맞닥뜨려 화가 나고 우울해지고 효율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때가 바로 생각을 재조정하고 행동을 바꿀 때입니다. 외적 동기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타인의 인정을 찾아 헤매고 약이나 술을 남용하고 핑곗거리를 찾고 자기가 왜 이런지를 여러 사람, 여러 상황 탓으로 돌립니다. 너랑 같이 밥을 먹으러 다니다 보니 내가 이렇게 살이 찐 거야. 우리나라 식품 산업이 잘못돼 있어. 부모님이 이렇게 낳아주신 걸. 늘 자기 말고 외부의 뭔가가 개입되죠. 텔레비전이나 소셜 미디어들은 이런 태도를 부추깁니다. 한 연구에서는 미국, 캐나다, 서유럽의 평균적인 아동들이 하루에 부모와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시간은 14분의 1에 불과하며 나머지 시간은 몽땅 컴퓨터나 스마트폰 앞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시트콤을 보세요. 타인을 어떻게 무시하는지에 관한 교훈으로 뒤범벅돼 있죠.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등장인물들은 아이건 어른이건 죄다 서로를 깎아내립니다. 그 외에도 잘난 체하는 사람, 아주 적게나마 인간의 품위를 무시하는 행위를 볼 수 있으며 끊임없이 외적 동기를 촉진시키는 상품 광고가 숱하게 끼어듭니다. 저는 선택한다는 개념을 무척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고 통제하고 방향 지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조물주가 그렇게 빚었던 진화의 결과든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단지 환상일 뿐이라는 믿음은 잔혹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이미 갖고 태어났고 누군가의 각본에 따라 살아갈 뿐이라는 말이니까요. 늘 하던 방식만을 따른다면 세상에는 오직 한 가지 요리책만 존재하고 요리별로 단 한 가지 조리법만 존재할 겁니다. 혁신가들은 시류를 거스릅니다. 아니요, 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해보려고 해요. 여기에 이런저런 일을 조금 더 해보려고요. 제 식대로 한번 변형해 볼게요. 이들은 독창적인 것을 기꺼이 시도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새로운 일을 더합니다. 이들에겐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성입니다.
이들은 인생의 수수께끼들에 감사해야 합니다. 깨달은 사람들은 결핍이 아니라 성장이라는 동력으로 움직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예상들이 인생의 많은 부분을 결정합니다. 감기에 걸렸든 허리가 아프든 두통에 시달리든 생리통이 있든 신체적인 건강마저 결정짓기도 합니다. 이런 말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이런, 감기가 걸렸군. 이제 더 심해질 거야. 지금은 코만 막히지만 월요일이 되면 가슴이 답답해질 거고 수요일이 되면 열이 나겠지.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이 되어야 떨어질 거야. 이러고 있다면 스스로 아플 준비를 미리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가벼운 감기네, 곧 지나갈 테니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이건 비타민C 몇 알을 먹고 좀 쉬어야 한다는 신호일 뿐이야. 아프다는 걸 굳이 표현하지 않고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어. 예전에 스카이 다이빙을 배우는 친구를 차로 태워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첫 점프를 해야 했던 그는 정말로 심한 감기에 걸렸는데 일정을 미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차에서 쉴 새 없이 지금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야기했습니다. 감기 때문에 제대로 뛰지 못할 거라고 탄식했습니다. 친구는 한 번 뛰어내렸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 한 번 더 뛰었습니다. 그를 데리러 갔을 때 어떻게 2번이나 뛰었냐고 물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그의 감기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감기는 그 자리에서 날아갔습니다. 그는 멀쩡했어요. 신체 나이가 반드시 나와 동격은 아닙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인지하는 것, 그것이 나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우리가 깃들어 사는 신체는 각양각색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입고 있는 육체와 동격이 아니며 따라서 나이가 들어가는 건 역시 신체적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되는 존재입니다. 늙어가는 신체적 형태는 나의 일부일 뿐 내가 늙어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그저 삶에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일 뿐이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신체는 서서히 쇠약해지고 예전에 할 수 있었던 일을 하지 못하게 되죠. 하지만 그 대부분은 생각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체에만 온 정신을 쏟으면 거기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 나는 쇠약해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변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체가 아니라 생각을 나 자신으로 간주하면 절대로 쇠약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껍데기가 아님을 알면 우리의 의식 역시 죽지 않습니다. 내 신체가 늙어간다는 이유로 변화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 안에는 소년이 있고 저는 그 소년의 눈으로 사물을 봅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을 생각하면 신체 역시 더욱 건강해지고 훨씬 더 잘 움직이게 됩니다. 신체의 노화 역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을, 질병을, 노쇠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체는 노화되지 않을 겁니다. 노화를 인식해야만 노화 과정이 일어납니다. 나이가 들고 약해지는 것을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난다면
노화 과정을 정복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 어떤 장애물도 넘을 수 있고 위대한 일을 할 능력이 있습니다. 의지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의지에 관한 통계 같은 건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의지에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아이가 차에 깔리자 차를 번쩍 들어올리거나 불이 난 건물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엄마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세상 만사의 본질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우리의 태도나 믿음이라는 겁니다. 삶은 우리가 하는 선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언젠가 플로리다에서 친구의 보트를 탄 적이 있습니다. 저는 보트 뒤로 따라오는 항적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죠. 계속 바라보다가 이 항적은 보트가 지나온 길을 보여줄 뿐 보트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뒤에 항적을 남겨놓습니다. 부모, 학교, 사회에서 우리가 배우고 경험한 모든 일이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보트를 운전하는 건 그렇게 지나간 역사가 아닙니다. 항적이 제 친구의 보트를 끌고 가는 게 아니든 말이죠.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에너지이지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경험 때문에 늘 하던 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항적이 보트를 끈다고 믿는 것만큼이나 무익합니다. 그 생각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과거에서 자유로워지고 더 큰 깨달음을 얻으려면 항적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우세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나의 지금을 결정한다는 생각을 놓아보내세요. 일단 다음의 6가지를 나 자신과 동의어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1. 내 이름이 나는 아니다. 2. 내 육체가 나는 아니다. 3. 내 정신이 나는 아니다. 우리는 그 정신의 소유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생각 그 자체가 아니라 생각을 관찰하는 사람입니다. 4. 내 직업이 나는 아니다. 5. 내가 맺은 관계가 나는 아니다. 6. 국적, 인종, 종교 등 내게 붙은 그 어떤 꼬리표도 내가 아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모든 행동은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핵심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모두 내가 마음속에서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삶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모두 내 마음속에 있는 것임을 알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 역시 마음속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해결책은 외부의 누군가나 뭔가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하는 생각이 바로 나 자신이 됩니다. 생각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찾으면 늘 부정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규칙은 2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확장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미 여기에 있다. 특히 난 저걸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들 때 이 사실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외부로, 신체로 확장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은 우리의 인간다움에 있으며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생각을 현실화하려면 기꺼이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핵심은 기꺼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저는 행복한 이기주의자를 펴내고 2년간 미국 각지를 다니면서 책을 팔았습니다. 모든 미국인에게 제 목소리를 들려주려면 대형 토크쇼에 출연해야 하는데 그런 토크쇼들이 저를 초청하지 않을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직접 간 거죠. 저는 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곧바로 했습니다. 삶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상주의자를 비판하고 조롱합니다.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식의 문이 깨끗해지면 우리 앞에 만물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한계가 없는 모습으로. 당신의 현실에서 모든 사물이 무한하게 보이는 것을 상상할 수 있나요? 이런 인식을 기르면 현실은 더 이상 물리적 세상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극도로 미세한 양자 수준에서 모든 것은 그저 에너지일 뿐입니다. 이렇게 에너지만 존재하고 형상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뿐입니다. 인류학자 마거릿 미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려 깊고 행동하는 몇몇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믿으라. 실제로 그들만이 세상을 바꾼다. 거듭 말하지만 마음으로 확신한다면 이룰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확신하지 못하면 이뤄낼 수 없습니다. 이상주의자가 되려면 먼저 자신의 영감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나의 현실을 규정한다고 조용히 확신하세요. 스스로를 믿을 때 나 자신을 만들어낸 진짜 지혜를 믿게 됩니다. 영감은 믿기 어려울 만큼 강력하죠. 영감이 삶을 지배하면 당신을 묶어두고 제약하고 규제하는 온갖 현실적인 비판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란 그저 의견일 뿐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이 늘 가장 좋은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며 그들의 의견이 늘 진실도 아닙니다. 최소한 나의 진실은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판단, 그 이상의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의견은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것은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때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날 상처 입힐 수 없고 날 파괴할 수 없으며 나의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테리 콜 휘테커가 쓴 당신이 날 뭐라고 생각하든 나와 상관없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의 제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제 평판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관심조차 없습니다. 평판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라 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의견이며 그들의 상황에서 판단한 것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자신을 소모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알 것 같나요? 타인의 생각은 그저 타인의 생각일 뿐입니다. 타인의 생각이라는 외적인 동기로 살아간다면 진정한 성공을 즐길 수 없습니다. 평생 동안 미지의 수수께끼들을 탐구했던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은 수수께끼에 있다. 진보는 미지를 탐구하는 일에서 나옵니다. 지금 있는 자리, 익숙한 것을 고수하거나 새로운 것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성장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한계를 모르는 사람은 미지의 대상에 들뜹니다. 무엇이든 평소 하던 것과 다른 방법으로 해보겠다고 다짐하세요. 호텔에 갔는데 잘 방이 없다면 일단 나오세요. 차에서 잘 수도 있고 별빛 아래 비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계를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 생각, 감정, 행동, 복장에 따라 옷을 입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적당하다고 여겨지는 옷을 입죠. 이른바 전문가들의 말, 권위 있는 사람들이 옷차림에 관해 하는 말은 무척이나 다릅니다. 적절한 복장을 하지 않는다면 나가지 말라고 말이죠. 제 인생에 이런 것들은 그리 큰 영향을 끼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갔는데 저 혼자만 남다른 옷차림을 하고 있다고 해도 제가 거기 모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사랑을 좇으면 그 사랑은 우리를 피해 다닙니다. 행복을 좇으면 행복은 우리를 피해 다닙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되면 거기에 그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스스로 대응하는 법을 배우면 끝없이 심리 치료를 받으며 자기가 왜 배변 훈련을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엄마가 여동생을 왜 더 사랑했는지, 왜 내 인생에서 원하는 건 다 없는지, 온갖 변명거리들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깊이 있게 분석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숱하게 부모님을 탓해봐야 우리에게 좋을 게 없습니다. 과거에 놓친 것들에서 시선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걸 그만두세요. 부모님은 부모님 식대로 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의 인생이에요. 전 아이들에게 누군가의 행동으로 인해 화를 내고 분노하고 상처 입고 좌절하면 그때가 바로 삶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는 순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당신이 날 좋아할 만한 행동을 할 거예요. 살을 빼려 한다든지 금연을 시작하려 한다든지 같은 습관을 고치려고 한다고 해봅시다. 내가 보기엔 살을 빼는 것 같은 문제를 공략하는 합리적인 방법은 오직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뿐입니다. 오늘은 당을 섭취하지 말아야지. 오늘 딱 24시간 동안 담배를 끊어야지. 누군가 제가 정말로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전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물론이죠. 누구나 하루는 할 수 있어요. 그건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죠. 그러면 또 하루를 더하기로 결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24시간의 성공 경험이 있는 사람이 되어 다음 결심을 하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그 다음 날 당신은 48시간 성공한 사람이 되고 계속 그런 식으로 나아갈 겁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힘이 있습니다. 미래의 뭔가를 이루기 위해
지금의 즐거움이나 목적을 나중으로 미루기보다는 매일을 충만하게 살아야 합니다. 마크 트웨인의 말 중에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노인이고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들 중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았다. 당신이 머릿속에 떠올린 무척이나 끔찍한 일들, 새로운 시도를 한 결과로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재난들은 모두 당신의 머릿속에만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해야 할 일을 하세요. 새로운 일을 해보고 지금 관계에서 벗어나고 다른 지방이나 나라로 이사를 해보고 늘 하고 싶었던 것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힘이 들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있습니다. 당신은 실제로 더 나은 일을 하게 됩니다. 1976년 대학 종신교수가 될 기회,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많은 기회들을 뒤로 하고 전국을 돌며 행복한 이기주의자에 쓴 이야기들을 하러 다닐 때 모두가 진짜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말들을 한마디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저 자신이 하는 소리만 들었죠. 내면의 신호들은 이 일을 해야 한다고 가리키고 있었어요. 제게 옳은 일을 그만둘 순 없었습니다. 교수직을 사임하고 제가 정말로 믿고 사랑하는 일을 한 첫 해에 저는 지난 35년 동안 번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는 일이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시도는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시도가 아니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세요. 바가바드 기타에는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더 나아지는 방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다른 누군가의 일을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일을 자신에게 훨씬 더 잘 맞는 방식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이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하는 일이 됩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월든을 방문하고 이런 글을 썼습니다. 단순한 삶, 단순한 삶, 단순한 삶. 수백 수천 가지의 일을 하지 말고 두세 가지 일만 남기라. 우리 역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더 단순해지고 다른 사람이 간섭하도록 두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수입 수준과 상관없이 자신이 행복을 느끼는 분야에서 수입을 벌어들일 능력이 있음을 믿으세요. 위험을 감수하고 그것을 해나가겠다고 믿는 거죠. 어느 날 간디가 기자들로부터 그의 철학을 몇 글자로 정리해 줄 수 있느냐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위대한 베다어 문학인 우파니샤드를 인용했습니다. 내려놓고 즐겨라. 이 말은 당신이 하는 일을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니라 일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그저 그 일을 즐기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따르는 일을 말하기는 쉽지만 하기는 어려운 일로 생각합니다. 저는 당신이 어렵다고 믿으면 어려운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들은
직업적인 것이든 인간관계든 경제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것은 그냥 물이 똑똑 떨어지는 일일 뿐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다가올 세금 신고는 그냥 세금 신고일 뿐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아이가 수학 과목에서 낙제를 냈다면 그것도 그냥 수학 과목 낙제일 뿐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내게 그것이 문제가 될 때 그건 내 것이 됩니다. 그게 내 것이 될 때 내 마음에서 내 것이 됩니다. 그걸 문제로 만드는 건 바로 내 마음입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해결책도 거기에 있습니다. 문제가 내 안에 있는데 해결책이 외부에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지구상 어딘가에 당신이 좋아하는 일,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기회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실현하겠다는 결심이 부족할 뿐입니다. 결심이 서지 않는다면 그건 공포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그냥 의견일 뿐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뭘 하라거나 뭘 하지 말라는 말에 동기를 부여받거나 인생의 방향을 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삶을 살아나가는 방법에 대해 어째서 타인의 사설을 귀담아 들어야 할까요? 무엇을 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당신과 관련된 게 아닙니다. 그건 그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들의 기대를 따라야 할 의무가 없죠. 시인 E.E. 커밍스의 편지 중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너 자신이 아닌 누구도 되지 마라. 밤낮으로 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는 세상에서 이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치열한 전투가 될 것이다. 그 싸움을 멈추지 마라.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지 말고 스스로 바라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모두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르고 거기에 맞추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가장 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수세기 전에 살았던 볼테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캉디드라는 놀랍고도 멋진 책을 썼는데 이 책은 한 남자와 그의 연인이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마침내 도달한 결론은 이 책의 마지막 줄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정원을 조성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저는 이 문장에 대단한 통찰력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신만의 정원을 조성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정원을 헐깃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정원에서 순물을 기르고 싶어 하는지, 다른 종류의 농약을 사용하고 싶어 하는지, 정원에 어떤 씨앗을 뿌리고 싶어 하는지는 모두 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기르고 싶은 걸 기르고 다른 사람의 정원에 그만 집중하세요. 전 8살 때부터 아버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라고는 죄다 달갑지 않은 것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만나는 사람마다 극도로 괴롭혔고 자신의 인생 역시 대부분 명예롭지 못한 방식으로 꾸려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 남자를 찾아 대답을 듣고 싶어졌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셋이나 버릴 수가 있죠?
어떻게 여자를 두고 떠나서 양육비 한 푼 보내지 않을 수 있죠? 어떻게 알코올 중독으로 자기를 망칠 수가 있죠? 어떻게 누군가를 두드려 패고 강간하고 임신을 시키고 차마 어머니에게 듣지 못하고 넌지시 다른 곳에서 들어야 했던 그 온갖 일들을 저지를 수 있죠?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그렇게 아버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 서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남자에게 말하고 또 말했습니다. 그가 했던 온갖 끔찍한 일들을 어머니에게, 데이브에게, 특히 형 짐에게 했던 모든 일을 용서한다고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2시간 반이나 그 자리에 서서 하염없이 말했고 내내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일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반감, 쓰라림, 분노,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그런 고통의 반응들은 절대 우리를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용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동인입니다. 누군가 혹은 어떤 대상으로 인한 고통이나 상처에 계속 매달려 있다고 하면 제 경험을 이야기하며 그것을 모두 놓아주라고 말합니다. 해야 할 일은 오직 사랑은 용서하는 거야 라는 식의 간단한 말로 자기 마음을 정화시키는 겁니다. 아버지의 무덤을 떠나자마자 즉시 행복한 이기주의자의 계열을 짰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아버지의 꿈을 한 번도 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의 행동에 대한 분노가 일어난 적도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떠올려도 마음이 평온합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든 그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 아버지를 제 스승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제 경험은 아버지의 행위로 인해 촉발된 것이고 그런 경험이 없었더라면 저 자신을 포함해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위해 멋진 일들을 만들어낼 기회를 잡을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내면에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든 그것은 다른 사람이 가져다 놓은 게 아닙니다. 내가 나의 내면에 간직하기로 한 결과입니다. 모든 것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멈춰서서 그것을 깨닫는다면 모든 게 완벽해집니다. 자신을 가두는 온갖 행동들을 살펴보면서 저는 가장 큰 문제는 행복의 비밀을 외부에서 찾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행복에는 정해진 방법이란 없다는 걸 저는 배웠습니다. 행복, 그 자체가 방법입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태도 읽어드렸습니다. 제 하루치 생각은 이 책을 꼭 사서 직접 한번 읽어보시라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